네, 안녕하세요. 긴클 동준쌤입니다. 오늘은 스프로킷 동력 전달 장치를 활용을 해서 인벤터에서 3D 조립을 하는 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요게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 긴클을 계속 운영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뭐 중소기업 대 대기업 이런 식으로 제 경험담을 삼아서 올린 영상들도 있고, 사실상 요거는 사실 제 채널의 정체성을 위반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보를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능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한번 말씀을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고 있고, 요즘에 더 감사하게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족족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람차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스프로킷 동력 전달 장치 한번 조립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자,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들을 보고 일단 첫 번째로 적어도 뭐 도면의 구조적인 내용은 확인은 하셔야겠죠. 일단 큰 특징으로 보면은 본체 안에 이렇게 베어링이 있습니다. 베어링이 두 방향으로 두 가지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커버로 닫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닫혀있을 때 항상 볼트라는 요 기계 요소로 조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회전 축에 오른쪽에는 벨트 풀리, 왼쪽에는 스프로킷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 이어주기 위한 이 볼트나 뭐 요런 커플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요런 부품, 그 다음에 뭐 벨트 풀리, 평행 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구조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셨다고 좀 생각을 하고 바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항상 모델링을 다 해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번부터 18번까지 모델링을 미리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께 조립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창은 제가 꺼드리도록 하고, 자,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서 스탠다드 IAM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꺼내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배치를 통해서 어떤 폴더에 이렇게 지정된 폴더 계층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저는 두 번째 방법인 이렇게 폴더를 처음 거부터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거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전체 선택이 되겠죠. 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인벤터에 배치가 되겠죠. 자, 저는 이 상태로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폴더 계층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확인.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부품을 뽑게 되면 왼쪽에 검색 표시 막대라고 하는 창이 있는데, 이 창에서 이 부품들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보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완전하게 구속됨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뽑히는 부품은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고정은 언제든지 오른쪽 눌러서 고정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첫 번째 부품 요 본체는 고정을 해놓고 조립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보기가 좀 편하게끔 뷰 탭에 들어가서 저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모서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본격적인 조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문제도를 먼저 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을 먼저 조립을 합니다. 뭐 인벤터에서 조립하는 거는 실제로 기계를 조립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조금 자유자재로 해도 되겠죠. 일단 저는 축에다가 베어링을 양쪽으로 끼우고, 그 다음에 요 멈춤링까지 한번 구속을 시켜볼게요. 축의 긴 쪽이 이렇게 멈춤링 있는 쪽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 멈춤링 홈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베어링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멈춤링을 누른 채로 이렇게 끄시면 이 부품들이 가져와져요. 이렇게 뭔가 장난감 배치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속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조립은 이 구속 조건을 통해서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구속 조건을 눌러서 자, 이렇게 보면 원형을 누르면 중심이 잡히죠. 이 중심과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면 대 면을 구속을 해줘야겠죠. 자, 구속 조건으로 이쪽 면과 F4를 누른 뒤에 누른 채 끄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 후 적용. 켜지고, 자, 두 번째. 이 멈춤링도 똑같이. 이건 일단 먼저 중심을 구속을 시키고, 이 면과 이 면. 결국에는 이 베어링을 이렇게 잡아주기 위한 용도다 보니까 이렇게 구속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베어링의 개수는 총 2개인데 저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왔다 보니까 1개씩만 배치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부품을 누르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하나가 생성이 더 됩니다. 자, 그 상태로 구속 조건에서 아까 했던 방식과 똑같이 자,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적용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 면을 눌러서 반대쪽 면에 또 조립, 적용 하시고 F6 누르면 다시 돌아와지죠. 자, 이 상태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조립을 한 다음에 바로 본체로 축을 조립을 시켜볼게요. 이 축의 중심과 본체의 중심 이쪽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또 적용하면 누른 채 끄시면 또 이렇게 X축 방향으로는 자유도가 있는 상황이죠. 그 상태로 다시 한번 구속 조건에서 이 면을 누르고 F4로 이렇게 해서 안쪽에 저 면과 이 면이 맞닿아야 되겠죠. 제가 방금 선택한 면이 요 면이에요. 요 면. 베어링의 오른쪽 요 면이 이 본체의 면에 일치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적용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또 중간 저장 한번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할 거는 그 다음에 커버를 한번 닫아볼 건데, 자, 커버를 닫기 전에 커버에다가 지금 조립되어 있는 오일실하고 그 다음에 가스켓 각각 조립이 되어 있죠. 자, 요거 정도는 커버에 먼저 조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체로 한번 붙여줘 볼게요. 그러면 커버를 하나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켓 누른 채 끌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일실까지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으로 가스켓도 중심과 이 커버의 중심하고 맞아야겠죠. 적용. 그런데 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구속 조건을 잡을 때 이 면을 눌러서 이 중심이 올바르게 잡힐 때가 있고, 잘못 잡았을 때는 이 모서리를 잡아서 이렇게 점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이 잡힐 때는 점이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커버를 고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점하고 선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자유도를 갖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조립이 안 되고 조립을 하고 나서도 이게 혼자서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서 조립을 할 때는 항상 구속 조건 이 면을 잡고 선과 선이 이어지게끔 꼭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 있으면 누른 채 끌어서 방향을 다시 잡고 구속 조건으로 이쪽과 이쪽이 일치해야겠죠. 회전 방향으로. 이 구속 조건을 안 하게 되면은 가스켓이 커버 대비 따로따로 회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 부분들을 다 구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면 하면 가스켓이 커버에 정확하게 달라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일실은 이렇게. 네, 이 오일실은 방향이 요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조립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요 반대 있죠? 요 반대를 누르면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반대로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빼줘서 조건 이 면과 요 면이 일치해야겠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커버 유닛이 또 완성이 되겠죠. 근데 문제도를 보니까 커버가 같은 유닛이 지금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좌우 대칭으로. 그러기 때문에 인벤터에서 자, 드래그를 모두 해주신 다음에 모두 드래그를 하면 왼쪽 검색기에서 파란 색깔로 이 세 개가 선택이 됐다라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 C 다른 데다 대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똑같이 생성이 되겠죠. 프로그램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속 조건 이제 본체에다 달아봐야겠죠. 이렇게 축 중심에다가 잡아주셔도 되고, 다음에 이쪽 카운터보의 중심과 탭의 중심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면과 바스켓의 면이 맞아야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시고, 이 중심과 이 중심. 또 방금 점이 잡힐 뻔했죠. 점 잡으시면 안 되고 선을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면에서 이 면까지 적용. 그 다음에 커버를 닫았는데 볼트를 채워야겠죠. 그러면 이제 볼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도에서 몇 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6번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인벤터에 가서 16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거는 인벤터 컨텐츠 라이브러리 센터에서 뽑았기 때문에 조립품에 배치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얀 색깔 동그라미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좀 더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볼트도 한 개만 더 복사를 해볼게요. 이 상태로 구속 조건. 이번에는 좀 더 편리하게 조립하기 위해서 삽입을 눌러서 이 선과 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 카운터보의 끝선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중심이랑 요 면이랑 동시에 일치가 되게끔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한 개만 조립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죠. 적용을 눌렀고 제가 한 개씩만 조립을 한 이유는 이 패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패턴을 눌러서 아무래도 볼트 구멍의 개수가 4개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패턴을 눌러서 첫 번째 구성 요소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피처 패턴 선택 이렇게 하시면 4개가 다 삽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확인. 자,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저희가 이 인벤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 부품 모델링을 할 때 이 구멍 자체를 카운터 오버 자체를 패턴으로 원형 패턴으로 모델링을 해야지만 인벤터에서 이렇게 패턴으로 인식을 하고 조립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많거나 패턴적으로 형성되는 구멍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꼭 패턴 기능을 꼭 활용을 많이 하시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패턴 반대쪽 거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조립이 손쉽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프로킷 부분을 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요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스프로킷하고 볼트,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프링 와셔 표기예요. 스프링 와셔도 필요하고 이렇게 세트 스크류 뾰족 끝으로 한번 필요하고 또 평행키까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평행키는 18번인 거를 확인을 하고 일단 18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18번을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스프로킷 다음에 스프로킷을 이어주는 부품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와셔도 있죠. 스프링 와셔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볼트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희 뾰족 끝을 아까 봤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죠.
자, 그럴 때는 또 문제도로 넘어가서 9번인데 짧은 것과 긴 것이 있네요. 근데 저희가 조립을 하려는 거는 짧은 부품이죠. 그래서 짧은 거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일단 스프로킷을 여기다가 조립을 먼저 해볼게요. 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선과 요 중심, 그 다음에 이거를 따로 띄어놔서 이쪽 중심과 이쪽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면부터 이 면까지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부착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구속 조건을 눌러서 삽입으로 이번엔 또 가보겠습니다. 스프링 와셔가 이 볼트에 조립이 돼야겠죠. 이거는 이 왼쪽을 선택을 하든 오른쪽을 선택을 하든 방향에 따라서 알아서 맞춰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선과 이 선을 이렇게 맞닿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스프링 와셔랑 볼트는 이렇게 구속이 됐으니까 스프링 와셔 하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고, 요것도 패턴 누를 수 있겠죠? 구성 요소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때 스프로킷은 누르지 않게끔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 자, 패턴은 요걸로 확인. 굉장히 조립이 빠르게 되죠? 좋습니다. 이 상태로 요거를 이렇게 가져다 오고, 이랑 스크류 저장까지 또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를 축에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누른 채 회전을 하시면 공회전이 되겠죠? 조건, 선과 선, 첫 번째 선, 두 번째 중심. 상태에서 축이 지금 또 잘못 손대면 돌 수 있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고정을 잠깐 일시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됩니다. 구속 조건을 해서 바닥면과 윗면 적용. 그 다음에 이 중심과 이 중심 스프로킷을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을 할 때 키하고도 조립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 면에 맞닿을 부분은 키홈의 반대쪽 면인 이면이죠. 이렇게 이면과 이면이 맞닿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로킷을 축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문제도를 가면은 지금 이 세트 스크류가 스프로킷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잠깐 ESC에서 고정되어 있던 축을 잠깐만 풀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쪽으로 돌리겠습니다. 평행키하고는 180도 다른 방향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속 조건을 이 중심선 요거랑 요 뾰족 끝 여기까지 조립을 해주시면 스프로킷이 구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뾰족 끝을 가져와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고, 이것도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반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트 스크류를 아래쪽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구속해야 될 면이 지금 부품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이 부품을 한번 클릭해서 오른쪽 가시성 이렇게 해서 구속 조건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뾰족 끝 요 원뿔 모양하고 이 세트 스크류의 원뿔 모양이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접선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접선을 눌러서 이 면과 이 면을 눌러주시는데 안 될 때는 내부 적용 하시면 이렇게 부품끼리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로 하고 잠깐 가시성 해놨던 거는 검색기 막대에서 오른쪽 가시성을 다시 눌러주시면 투명했던 이렇게 육면체가 다시 파란색으로 채워지죠. 이 상태로 저장을 또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프로킷은 지금 달게 됐고, 마무리로 벨트 풀리랑 평행키, 멈춤 나사,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니플까지 조립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가져와서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구속 조건을 들어가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고정을 하고 평행키 요면과 이면 맞춰주고, 그다음에 벨트 분리해서 이쪽과 이쪽 중심을 맞춰주시고, 끼리 맞아야겠죠? 조건에서 이 면과 키의 요면이 맞닿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축을 반대쪽으로 돌릴게요. 자, 축을 고정을 풀어주시고 반대쪽 돌리면 이 세트 스크류 자리가 또 나오게 되니까, 상태로 이 중심과 세트 스크류 자리 적용하시고 반대쪽과 똑같이 조립을 해줄게요. 이번엔 방향이 잘 맞습니다. 상태에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또 다시 가시성을 해제해 주시고 F6을 눌러서 저장을 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마무리로 그리스 니플까지 조립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삽입으로 간단하게 이 끝 선과 요 선을 일치시켜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스프로킷 동력 전달 장치 3D 조립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처음에는 이 인벤터의 조립 기능을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헤매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구속 조건 요 기능 하나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요 기능만 하나 이해를 하고 계셔도 충분히 어떠한 실무를 하시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